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이 준비한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란의 그린벨트, 문 대통령 보존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 좋아서 다양한 의견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혼란상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 위해 개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결정이죠. 당정청 혼선에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국공립 시설 용지 그리고 태능 골프장, 주택 용지로 최대한 발굴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면 다른 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전국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충북 등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 그리고 100곳이 넘는 배수지 조사입니다. 인천 이외 정수장 시설에서 유충 발생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있습니다. 자, 지금 불안감 없도록 전국 정수장 점검하라. 국무총리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 있죠? 얼굴 사진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국회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겁니다. 행정수도 기억이 나시죠? 2004년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도 추진됐습니다만 위헌 결정이 났었죠. 자,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란의 수도권 과밀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회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당은요. 헌재 판결 뒤집을 수 없다. 이미 결론 난 건데 이거 무슨 소리냐.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 연일 뭔가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정치권에서 이른바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서울,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이 문제 가지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뭔가 조심조심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요. 과감하게 그거 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장사꾼도 신뢰 위에 손실을 감수하는데 이거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당권주자죠. 김부겸 전 의원. 공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뭔가 입장이 좀 미묘하게 갈리고 있고요. 서로 대치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결국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입니다.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옥신각신 혼란이었죠.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없었던 일로. 하나마나 논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쫓는 자, 쫓기는 자. 지금 정치권, 그중에서도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떠오르시나요? 누가 쫓고 누가 쫓기는지. 세 번째 키워드는요. 청와대, 국회 모두 가자. 행정수도 이전 이슈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수돗물 틀기 무섭다.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곳곳에서 수돗물에서 유충, 벌레, 꿈틀거리는 뭔가가 나옵니다. 무섭다는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굵게 두 줄로 돼 있습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그린벨트 헛공방 18일이다. 그러니까 헛공방, 그 사이에 집값도 못 잡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래 세대 위에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청 그린벨트 혼선의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서울에 집을 늘리려는 방침은 정해졌는데 공급 확대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집을 지을 것인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 태릉 골프장 주택 건설 검토. 이건 군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그리고 그 옆에 육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태릉 골프장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육사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서울의 북쪽이죠. 여기 뭐 중랑 IC가 있고요. 여기 보면 태릉 골프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육사가 자리하고 있죠. 땅이 육사 땅이 더 넓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 뭔가 지금 주택을 건설한다. 그리고 여기도 육사 자리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태릉 선수촌이 위치한 곳이죠.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노원구 태릉 골프장 83만 제곱미터, 아파트 한 1만 가구, 1만 가구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2년 전엔 군 반발로 무산됐는데 군인 복지 고려에 논의한다. 그러니까 군 쪽에서 뭔가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논의는 해보지만 그다지 탐탁치는 않은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성동구치소, 서울의료원 등 용적률 높여 고밀 개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군, 뭐 정부, 뭐 등등등 국공립 용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 이거 좀 없었던 일로 한다. 그리고 보존한다. 이 발언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긴 했지만 영상으로는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건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금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 그린벨트는 이건 보존해야겠다. 자, 그 사이에 사실은요, 여당 쪽에서는 그린벨트를 좀 풀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었고요. 정부 내에서는 좀 옥신곡신하다 정리가 좀 된 상황인데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결심을 굳히도록 한 거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의 얘기일까 아니면 여론이 좀 움직였기 때문일까? 어떤 거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고려를 했을까요? 일단 방금 언급하신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는데 저는 결정적 세기를 박은 거는 정세균 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강하게 이건 안 된다 하고 말한 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총리의 의견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저는 뭐 시기상으로 보거나 정세균 또 총리의 스타일로 보거나
평소 때는 부드럽지만은 예. 강하게 주장할 때는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 참모들은 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거든요. 예.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예. 했었는데 대선 주자들이 먼저 나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세기를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벨트 보존 쪽으로 가서 태도를 바꿨는데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여하튼 그럼 대선 주자나 국무총리는 왜 이런 건의를 했겠느냐? 예. 여론이 결국은 또 안 좋기 때문이죠. 아. 그럼 또 여론은 왜 안 좋느냐? 예. 그건 결정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공급 대책이 있는데 왜 손쉬운 공급 대책만 하려고 그러느냐? 왜 굳이 그곳을 건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예. 미래 개발 공간으로서 저축해둔 그린벨트를 예. 왜 손쉽게 그것부터 해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도심지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예. 도심지 내에서도 충분히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심지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전혀 내놓지를 않고 예. 느닷없이 그린벨트 해제부터 끌고 나오니까 국민들 여론도 왜 도심지 내의 대책은 놔두고 그린벨트로 손쉽게 옮겨가느냐. 이 부분이 좀 얕은 여론이 안 좋았고 예.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옮아가서 예.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주례 이제 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총리가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뭐 제안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남는 문제는 그럼 서울에서 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태릉 골프장입니다. 군 골프장이죠.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확대했어요, 지금. 예산 내주고 이젠 골프장까지 아낌없이 주는 국방부. 이거 무슨 책 이름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아낌없이 주는 국방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태릉 골프장 직접 언급했습니다. 육사까지 개발된 2만 가구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방부 골프장 활용 방안 논의 역시 이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까지 내주고란 뜻은요. 뒷부분에 기사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마련할 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뭐 예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채권은 뒤쪽이고 일단은 아끼자. 그중에서 먼저 국방 관련 예산부터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내주고 이젠 골프장도 내주고 그런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윤찬 변호사. 결국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소유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뭐군 시설이 아니고 이제 그 위락 시설이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체육 단련이라는 용어로 예.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아, 그건 뭐 직접적으로 군 작전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예. 없는 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 기사의 취지는 예. 국방부가 힘이 없다 또는 이제 군 내지 국방부에 대한 홀대 이런 개념으로 쓰신 그러니까 것 무슨 같은데. 국가에서 무슨 필요가 있으면 항상 군 쪽에서부터 뭔가를 가지고 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예, 기사는. 근데 예전에도 보면 주로 예. 이제 군 시설들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예. 또 개발할 때마다 그것이 대상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자꾸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그 작전상 꼭 불가피하지 않다면 예. 그것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 문제와 다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사 이런 제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을 위해서 이 골프장을 좀 예. 양보하는 것은 또 서울에는 유일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렇게 이제 그 땅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예. 입방 개념으로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퍼지는 그 땅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위로 올리는 문제도 공간을 가능하다는 확보하는 거죠. 개념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는 예. 것이 일단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 일단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상당히 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데 사실 고밀도 개발하게 되면 재건축과 또 맞물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는 계속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 강화시켜 왔기 예.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거는 예. 알겠지만 실제 이 땅이라는 거는 이제 한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 부지 같은 경우 이미 여러 가지 여건이 완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적률 제한을 좀 풀어서 그 부분을 풀면은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상당히 좋은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관점을 하나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추가되는 것만 예. 그러니까 재건축 용적률이 향상돼서 추가되는 것만 예. 신규 물량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예. 뭐 6천 세대에서 7천 세대가 되면 1천 세대만 신규 물량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7천 세대를 신규 물량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예. 용적률 향상 플러스 또 기존에 있던 물량이 풀리는 부분까지 예. 감안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유익한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결정 과정에서 뭐 주체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의견 제시를 하는 역할을 국무총리가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보존 결정 뒤엔 정세균 총리 강력 건의가 있었다. 앞서서 최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는 총리 아니었는가. 근데 이런 기사예요, 지금.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신중론 요청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경제부처 장차관에게도 당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린벨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뭔가 이거는 보존 쪽입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 과정을 보면요.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한테 뭔가 역할을 대통령이 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윤희 변호사. 네. 국무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통령으로서는 모양새가 좋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논란이 최근에 많이 됐고 예. 또 여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전혀 힘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일단락을 짓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했을 때 이제 정세균 총리로 이제 예. 지목을 해서 이 모양새를 갖춰서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정책 점검과 예. 뭐 이런 검증 과정들에 대한 귀결로도 볼 수 있지만 예. 사실상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면 오. 정세균 총리 지금 굉장히 뭐 두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대선 주자로서 그렇죠. 이제 본인이 뜻을 갖고 있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뭐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뭐 여의도 관가에서는 들려오고 뭐 이런 예. 것들을 종합했을 때 본인이 총리직을 수락했을 때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뭐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지위를 좀 낮췄다는 논란을 이제 본인이 돌파하면서까지 국무총리 자리를 갔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뭔가 계속해서 좀 열세였고 본인의 정치력을 두각시킬 기회는 많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어떤 부동산이라는 최대 이슈에서 개발이냐 아니면 녹지 보호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예. 중에 그 후자를 택하고 본인이 하나의 정치력을 좀 뭐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배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그 앞서서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얘기한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총리가 강력히 해서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정부 내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부담이 없는 과정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예. 개인의 의견이 뭐 좌지우지 된 것은 아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음으로 인해서 네. 정책 혼선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정리됐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 예. 정부가 종합적으로 내놔야 돼요. 근데 계속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 해제하지 예. 않는다라고 이제 혼선이 되면은 모양새가 나빠지니까 정리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한 3가지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과연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한데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강남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많채에서 한 2만 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필요한 공급 물량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물량 갖고는 어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태릉 골프장에다가 육사를 하면은 대충 15,000채에서 2만 채가 공급이 예. 되니까 이 문제가 해소가 되고 예.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역세권 고미라 그리고 다른 또 유희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은 이제 훨씬 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돈이 또 몰리면서 예.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하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론 한 60%가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요. 그린벨트 해제 논의 과정은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수습 과정 그래도 정부 내 시스템이 좀 작동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